마. 아, 이거. 자, 지금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부하더라도 여기는 계산이 중요합니까? 도형이 중요합니까? 물어보면은 도형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낯선 식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 위주로 자꾸 볼 텐데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아쉬운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다고 표현이 되는데 도형 문제를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림을 잘 안 그려. 그림을 잘 안 그린 사람은 여기 단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주가 그림이에요? 아니면 식이에요? 주가 그림입니다. 따라서 기본 문제도 자꾸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해주는 게 이쪽 단어는 약한 사람들한테 해법입니다. 그래서 기하 벡터 약한 사람들은 그림 이쪽 강한 애들은 안 그려도 돼. 왜? 머릿속에 다 투영시켜가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다 보니까 못한 학생들은 뭐냐면 머릿속에서 도형은 투영은 안 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형하고 즉 그림하고 식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본 문제도 이처럼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와닿기 시작하고 도형과 식이 자꾸 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기하 벡터 약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하라고?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귀찮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문제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주 정밀하게 그리면 시간 오래 걸리지. 그때 가장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는 그냥 문제를 판단할 수 정도만 그리면 돼. 엑기스만. 그리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 벡터 문제는 크게 형태를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림을 준 기하 벡터 문제. 그럼 땡큐야. 땡큐. 친절하셔라. 풀 수 있는데 두 번째 스타일은 그림을 주지 않은 기하 벡터 문제입니다. 아, 괴로운 거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그림을 파악해야 되니까. 따라서 나중에 시험에 대비해서라도 자꾸 지금 책에는 그림이 거의 없죠? 기하 벡터인데도.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리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자, XY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은 한 점과 방향을 줬어요. 방향은 아무렇게나 표시해도 되죠? 위치 필요 없습니다. 이쪽이든 밑에는 상관없어요. 그때 요게 뭐죠? 그쪽의 좌표를 찾아내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공간에서의 계산은 매우 독특합니다. 공간에서의 계산, 이걸 수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은 누가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한지 찾아냅니다. 즉, 이 점의 좌표를 x, y, z라면 누가 이 점의 위치를 결정하죠? 누가? 매개변수. 원칙. 오케이? 따라서 xy 평면의 위에 점이 되도록 직선의 매개변수를 결정하면 돼요. 이게 원칙이야. 자, 따라서 먼저 첫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점과 방향이 있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1분의 x 빼기 1 이퀄 1분의 y 빼기 2 이퀄 마이너스 3분의 z 빼기 3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xy 평면 위에 점이 되도록 매개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xy 평면 위에 점의 특징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얘가 0이죠. 그죠? 따라서 지금 숨어있는 항상 여기는 얘는 항상 생략하지만 아주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xy, z 위치를 알고 싶다면 항상 이 t를 딱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얘 값을 결정하면 알아서 xy 위치가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기다 뭐 하면 되죠? 빵 대입하면 되죠. 빵 대입하면 이 자체의 계산이 바로 매개변수 값이 되지. 얼마? 네. 그럼 얘가 결정되면 그냥 xy 결정되는 거야 그냥. 얘가요? 그래서 아까 했던 본래 방정식 가면 돼요. 얘가 1, 얘가 1 이런 식으로. 구조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 역할을 잘 주시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번 연립방정식을 푼다든가 이런 개념 자체는 없습니다. 교조차서 못 풉니다. 네? 누가 결정한다고 위치를? 내 개 같은 변수 짱. 이게 뭐지? 그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알았지? 평범한 놈 아닙니다. 직선의 방정식 매개변수를 얼마나 잘 쓰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하기 바라고요. 자, 다시 두 점 지나는 것도 잠깐 해볼까? 옆에 2번, 3번 있죠? 묶어주고요. 다 같은 겁니다.
2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밑에도 보니까 세 점의 한 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써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표는 다르죠? 실체는 같은 거죠? 네. 자, 표. 그림을 좀 그리지. 수식만 자꾸 생각하면 기하 벡터는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수식 계산 위주로 자꾸 문제를 파악하지 말고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 파악하고 특히 도움 안 되는 사람. 나중에 지금 이 마지막 단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 기하 벡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합체입니다. 도형, 좌표, 벡터, 복합체고요. 여기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학생들 제일 어렵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지금은 기본 문제예요? 아니면 모범 문제예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만 자꾸 보다 보면 도형과 매치가 안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나중에 기하 벡터 끝나고 나는 수능 분석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 지금 기본 하듯이 하진 않습니다. 수업을. 그때 돼서 이런 반응이 오면은 선생님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도 있어요. 옛날에 했잖아. 그때도 사실은 정확히 몰랐어요. 이런 표현들만 해요. 그때 정확히 모른다는 건 뭐냐면 그럼 선생님은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조용히 얘기합니다. 세 글자 다 얘기합니다. 포기해. 나형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 가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되냐면 선생님이 겪었던 재수생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재수생들 다 그래요. 응? 그래서 따라서 지금 할 때 그림을 자꾸 매치시켜서 도형하고 매치해서 머릿속에서 그것이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지금 GX 평면과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것이고요. 직선이 두 점을 준 겁니다. 바로 체크해야 돼. 두 점이 주면 직선의 방정식 결정할 수 있다. 그때 매개 변수 값을 찾으면 A, B, C 찾는다. 매개 변수는 GX 평면인데 위에 점이 되도록 매개 변수 찾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럼 끝났죠? 계산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특히 과정을 정말 안 쓰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실수도 많이 하고 두 번째 기억이 안 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야지. 답만 구하니까. 응? 특히 제일 위험합니다. 나중에 생각 하나도 안 날 거야. 식을 자꾸 쓰는 습관은 내 머릿속에 논리체계를 정리하는 데 보조를 받는 겁니다. 보조. 식을 잘 안 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때뿐이야. 그냥 답만 내. 그냥. 그러면 범위가 조금 작은 경우는 괜찮은데 범위가 작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범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이걸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그래서 계산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문제 파악 속도도 느리고 문제 해결 속도도 굉장히 느립니다.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식을 쓰는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을 갖다 계산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논리적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쓰는 습관. 그런 거라고. 알게 여러분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를 100문제를 갖다 막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한 10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남습니다. 나중에.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나와야지. 어떻게 돼? 방향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점 찾아야 되니까 지난 한 점은 A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 Y 빼기 3 이거는 Z 플러스 7하고 두 개 잡고 빼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빼든 여기서 이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는 4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3 3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뭘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 찾기 위해서 얘 X, Y, Z의 저 위치 T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Z, X 평면이니까 뭐가 빵이야 이거? 이거 빵이죠? 여기 찾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을, T 값을 뭐라고 살 수 있냐? 5분의 마이너스. 그러면 X, Y다 찾죠. 그죠? 마이너스 5분. 이해가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만 다시 한 번 합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이 이게 자꾸 별것도 아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 선배들한테 선생님이 벌써 막 겪었기 때문에 그렇다.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톤으로 가지고 선생님 쭉 강의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느 순간 보면 무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고요. 어느 부분 가서는 또 어려운 것들에 싹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배들이 계속 힘들어했던 파트들입니다. 계속. 예? 너 여러분도 대부분 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내용 기억을 못하면 끝. 괴로울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맨날 여기서만 나와. 맨 끝에서 나와요. 잘 정리해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우리가 낯설지 않습니다.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방법은 두 가지지. 무기를 두 가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 1. 그냥 세 점이 한 직선의 조건. 즉, 뭐가 여기 있다고 치고 OC 벡터가 1-K 5의 벡터 K 5의 벡터 1을 써서 우리가 뭐만 찾으면 돼? K만 찾으면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걸 써서 푸는 방법. 그 다음 방법 2. 방법 2는 요거 쓰는 겁니다. 요거 똑같은 거죠? 즉 여기서 다음 벡터 A 벡터 찾고 지나는 점 하나 A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꾸민 다음에 매개 변수를 여기 들어가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따라서 방법 2는 이건 앞에서 했으니까 A, B를 지난 직선을 찾는 겁니다. X 빼기 2 이퀄 Y 빼기 1 이퀄 Z 더하기 3 하고서 방향비는 A 벡터 그럼 4 빼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1 5 더하기 3 그런 다음에 뭘 결정하는 거야? 똑같이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방법은 Z는 확실히 좋습니다. Z를 뭐 대입하면 돼요? 13 대입하면 매개 변수 구할 수 있죠? 네. 얼마? 8분의 16 2가 됩니다. 매개 변수 결정은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은 저는 틀리죠? 이무기하고 이무기가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잠깐 했고요. 그 다음 필수인 4번 중요하죠. 발표하고요. 우직선의 교점 구하러 가겠습니다. 직선의 교점. 역시 4개 변수를 이용합니다. 써볼게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열심히 지금 영준이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막 동영상 조회수 올라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 올라가는 게 좋지. 여러분이 그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이런 심정으로 수업 집중 안 하고 그러면 다 티 납니다. 선생님이 성적 더럽죠. 보면은 선생님이 다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상태가.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도 딱 소화하려고 최대한 소화하려고 애쓰도록 하세요. 건성으로 수업 때 참여하지 말고.
가겠습니다. 이 설명 드려놓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림이 두 직선이 있는데 교점이 생깁니다. 만났어. 그때 교점의 좌표가 뭐죠?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이 교점의 좌표가 하는 거 평면 벡터에서 한번 했지만 사실 평면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었지만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매개변수. 즉, 이 직선의 매개변수와 그 직선의 매개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매개변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되고요. 즉, T의 역할과 K 역할을 정확히 이해만 하면 이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T 역할은 뭐죠? 이 직선의 X, Y, Z 좌표를 결정하는 거지.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L이라고 할게요. 이 직선은 L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T 역할은 L 위의 점 X, Y, Z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K 역할은 M 위의 점 X, Y, Z의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이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잘 쓰려면 누구 잘 써야 돼? 아까 했던 개 같은 편수 이런 거 잘 써야 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잊어버리면 정말 개같이 그냥 배워해 주겠어요? 자, 어쨌든 T하고 K 값을 쫙 요 위치가 될 때 그때 위치 찾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X, Y, Z는 L 입장에서 M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X, Y, Z는 얘 입장에서 매개변수로 딱 정리하면 X는 3T 마이너스 2, Y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Z 입장에서는 T 플러스 1이고 X, Y, Z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이용하면 K 플러스 5, 3K 플러스 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때 이 서로가 속이 어떻게 되는가? 일치되는 거죠. 교점에서는. 그래요. T가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고, 요 위치 결정하는 거. K는 이렇게 위치 결정하는데 딱 요점! 일 때는 서로 같은 거야. 이 구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구조만 정확히 이해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그치? 지인들 여기 알아먹었어? 자, 따라서 미수 두 개니까 세 개 다 풀 필요 없죠? 몇 개만 찾으면 돼. 이쁜 거. 두 개만 찾으면 되지. 요거 좀 이쁘네. 응? 예를 들어서 요거 좀 이쁘네. 두 개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고. 이해가죠? 그랬더니 암산해보니까 T가 2가 나오고 그 다음 K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자, 그럼 캐스션. 둘 다 구하면 병신이지. 네. 교점만 구하면 되는데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T는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K는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은 좌표가 나오고 둘 다 구하면 바보지 것들 생각해보자. 자, 생각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 합니다. 이건 워낙 중요해서 밑에 확인 체크리스트를 좀 풀러가겠습니다. 아니야. 시간 아깝습니다. 시간 아깝고 충복시간 풀고 책 보세요. 지금 책에 밑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풀이고요. 다른 풀이라는 게 있어서 학교에서 이 풀이 많이 쓰니까 다른 풀 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풀. 근데 선생님은 이거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좀 놔두세요. 왜냐면 학교에 지금 수업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잡아놓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고 가장 기준이 되는 풀인데 매개변수 T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풀어도 돼.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다른 풀입니다. 매개변수를 풀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 두 개를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아니 왜 분위기 보는 거예요. 자, 밑에 다른 풀이 돼 있죠?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능 분석할 때 지금 막 풀이 막 여러 개 끄집어 버리면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기본 풀이 요거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했어요. 근데 매우
대단히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이게 40페이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운데 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입니까? 네, 별표하고요. 수능 분석하면 여기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갑니다. 요거는 간략하게만 정리를 좀 하고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을 액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기하학적으로 공간에 붕 떠있는 다양한 방향을 갖고 있는 이런 직선은 사실 도형적으로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이런 직선 말고 기하학적으로 좀 분명한 직선들, 애매한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소재로 많이 문제를 내는데요. 그게 바로 거기 있는 좌표 평면과 평행한 직선, 또는 좌측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Z가 있는데 평행합니다. 자, 이거는 XY 평면에 평행하죠. 그지? XY 평면에 평면한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Z 성분은 없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L분의 X 빼기 X1 이퀄 N분의 Y 빼기 Y1 하고 딱 하면 그냥 이거 이미 배운 거 평면에서. 그렇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오해하면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Z좌표가 없는 건 아니지. Z좌표가 0일 뿐이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얘를 쓰지는 않습니다. 얘를 쓰진 않고 대신에 안 쓰면 그냥 평면이야. 근데 그건 아니고 공간에서 XY 평면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이 직선은 그냥 꼭 써줘야 돼. Z 이퀄 빵! 꼭 써야 돼. 여기 없으면 2차원 문제, 평면 문제고요. 여기 있으면 공간의 문제인데 공간에서 XY 평면에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Z는 항상 모든 좌표가 뭐가 되니까 항상 0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좌표 지금 붕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 붕 떠 있는 거. Z축으로 한 3만큼 아니다. 요거 모든 좌표는 Z가 항상 Z1이라고 할게요. Z1. 그러면 여기 표는 어떻게 하냐? L분의 X 빼기 X1 이퀄 N분의 Y 빼기 Y1 이퀄 N분의 Z 빼기 Z1인데 모든 Z점이 X, Y, Z1이야. 상수야 이게 상수. 3, 2, 1 이런 거야. 응? X라 썼어? Z라고? 말가로? 행따로. 이건 그네 아줌마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시험은 어쨌든 자 이때 이걸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좌표는 항상 뭐지? Z 이퀄 Z1을 따로 써줍니다. 그럼 가만히 봤더니 요령이 이런 요령이 있어요. 요령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빵이었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세히 건 나중에 할게. 지금 넘어가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 그냥 요령만 이거 이렇게 할 거냐. 항상 좌표 평면과 평행한 직선은 예를 들어서 XY 평면과 지금 평행한 직선인데 XY 평면은 항상 Z값이 0이고 그 다음에 평행하면 Z값이 일정하지. 이것은 항상 따로 써준다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배우자마자 하니까 나중에 가면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금은 XY 평면에 평행한 거야. 그러면 잠깐 연습할고요. 똑같이 L분의 X 빼기 X1 이퀄 N분의 Y 빼기 Y1 이퀄 N분의 Z 빼기 Z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Y지 평면 네, 평행해. 기하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냥 수식만 하지 말고 요 평행에 평행해. 그 말은 여기 딱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야. 여기서 평행이 이동돼가지고 이런 직선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무슨 좌표가 일정하겠니? X좌표가 일정하겠지? 즉 저번에 정리했던 YG에 없는 무슨 값이 특정되는 거야? X값이 특정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는 항상 X가 빵인 거고
여기 x가 항상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파트 없애고 뭐 집어넣으면 돼? x 이퀄 빵. 요거는 x 이퀄 x1 집어넣으면 된다고. 요령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n분의 y 빼기 y 이퀄 n분의 z 빼기 z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반드시 x 이퀄 빵 써줘야 돼.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n분의 y 빼기 y 이퀄 n분의 z 빼기 z 하고 반드시 x를 꼭 써줘야 돼. 자, 낯설지는 않죠? 평면에서 이런 두 개짜리 했었으니까 아, 우리가 옛날에 xy 평면에서 했던 것을 yg 평면, 또는 gx 평면에 응용할 수 있도록 변수만 바꾸면 되니까 할 수 있겠죠? 정리하고요. 그게 책이 정리되고 밑에 표에 정리되어 있죠?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항상 뭐하고 연결해? 그림하고 연결하세요. 그림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다 잊어먹습니다. 자, 이건 좌표축의 평면한 거잖아. 자, 지금은 일단 기억하기 좋게만 딱 설명했습니다. 평면에서 그래서 이런 직선 이건 지금 평면 문제였습니다. XY 평면에서 여기가 K고 여기가 P야. 이 직선은 어떻게 하죠? X 이퀄 K라고 쓰죠. 사실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Y는 모든 실수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지? X 값이 K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점의 좌표에 Y는 모든 실수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Y 이퀄 P. 그럼 Y 값이 P란 뜻이 아니라 뭐가 생략되어 있는가? X는 모든 실수. 사실은 플러스 0X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뭔 X를 쳐도 다 Y는 P.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면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응용, 이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금 깊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깊게 들어가면 너희들 헷갈릴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요령대로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육면체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A, B, C라 할게요. 그러면 이때 모서리들이 다 좌표 축과 평행하죠. 자, 먼저 요 직선 무슨 축하고 평행한가? Z축에 평행한 거지. 자, 그리고 A, B, C를 지나. 그럼 뭐만 표시하면 될까? Z축을 지나가면 뭐가 항상 일정하지? Z에 없는 XY가 일정해요. 그럼 뭐만 쓰면 돼요? X 이퀄 A, Y 이퀄 B 이렇게 쓰면 돼. 그렇다고 값이 이거야? 아니야. 뭐가 생략되는가? Z는 실수 이게 생략돼. 요런 거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좀 기억하기 좋게만 일단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써보자. 뭐가 항상 모든 실수가 되지? Y죠? 따라서 이거는 X 이퀄 A, 그 다음 Z 이퀄 C. 뭐가 생략된가? Y는 실수. 자, 마지막 요거네요. 이제 한번 해보자. 자, X 이퀄 모든 실수죠? 오케이. 따라서 Y 이퀄 B, Z 이퀄 C, 그 다음에 X는 미스테이크. 유치하죠? 유치하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하고요. 책에 그림이 있죠? 비슷하게 정리해요. 요것도 서술할 때 테스트합니다. 이해만 하면 안 돼요. 정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는 절대 풀지는 않고요. 그 옆에 299번 보세요. 지금 정리했던 비슷한 꼬라지 있죠? 299번 잘 체크해서 정리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1번은 정상인데 2번, 3번이 비정상이고 4번도 비정상이지. 비정상이 잘해야 됩니다. 요. 근데 저 노란 거 모서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X축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이 저 점을 지나면 안 되고 모서리로 가요. 무슨 소리지?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아,
아, 약간 틀어져 있어서? 네, 아, 아니, 쏘리. 진짜 그거 있는. 아니 잘못. 아니. 이제 정리하지 않았어요. 섬세한 거 아니야? 자, 페이지 245페이지. 예. 직선의 방정식에 소개는 이제 마쳤고요.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기본 필수 문제들을 조금 다루어갑니다. 자, 역시 구형 문제에서 길이, 넓이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각이죠. 두직선 사이 각을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잠깐 생각합니다. 공간상에서 이제 두직선이 주어졌고 각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각을 어떻게 구할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 직선의 방향과 지나는 한 점, 즉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간주할게요. 지금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각은 예각을 재는 게 예의죠. 그때 여기에 M인데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간주하겠습니다. L분은 이거 L하니까 좀 그렇지. 이거 좀 다른 단어인가? 다시 보네. X 플레이드 X2. 다시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개가 만났어. 그럼 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 아이디어. 이 속에는 직선 위 점과 방향비가 들어있고